솔직하게 전부 다 얘기해 드립니다. 상담 A부터 Z까지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맘맘TV 최현정입니다. 지금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 당신은 상담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라고요? 당신은 내 삶에 무언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 뭐 누구나 삶에 100%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구나 아쉬운 점이 있고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지. 그걸 지금 제대로 짚었다고 짚는 거야? 라고 주장하실 수 있지만 그럼 제가 더 하나 짚어볼게요. 상담에 관심이 있고 내 삶에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내가 뭔가 바꿔보고 싶다. 변화에 대한 의지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 다 제가 잘 맞췄죠? 뭐 점쟁이? 족집게? 느낌으로 얘기해봤는데 제가 상담 현장에 있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상담이 우리 삶에 많이 가까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담이라는 게 글쎄 조금은 두려운? 어려운?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 상가 안에 심리 상담센터가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울 만큼 상담센터도 정말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내가 손뻗어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렇지 않다. 제가 그 전에 상담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 좀 미심쩍게 여겼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생각을 왜 못했지? 그래서 이 시리즈를 한번 기획을 해보려고요. 상담에 대한 뭐 아무거나 여러분이 궁금해할 이야기들, 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 상담은 어디서, 누구랑, 뭐 상담사랑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신경정신과라고 해서 우리의 심리를 다루는 진료 과목이 신경정신과였잖아요. 거의 그것도 바뀐 지 10년은 됐을 거예요. 정신과, 신경과 이렇게 분리가 됐다가 사람의 심리, 마음에 대해서 여기를 얘기해야 될까? 여기를 얘기해야 될까? 마음에 대해서 다루는 의학과가 지금 현재 명칭은 정신건강의학과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경정신과 간다 그러면 정말 뭐 미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아주 극도로 꺼렸던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름으로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어떤 편견, 선입견, 멀리 둘수록 좋은, 병원은 멀리 둘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해야 좋다 이런 이야기지만 특히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게 최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선생님과 함께 좀 길게 진득하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의료 수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런 문제들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약 처방이 좀 더 중심이 되고 대화를 통한 상담의 부분은 조금 약화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약 처방이 분명 필요하고 그것으로 가장 크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야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을 바라봤을 때는 그 핵심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잠을 못 자요. 그럼 수면 보조제를 처방할 수 있죠. 잠을 왜 못 잘까? 그냥 안 와요. 그래 일단 수면 보조제를 먹자.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많이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그 한 번 만나는 걸 회기라고 표현하는데 한 번 만날 때 50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현실 여건상 한 10번 정도 만나는 단기 상담이 요즘 가장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발전해서 20번, 30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도 하니까 그것도 좋지만 현대인들이 바쁘고 시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 가장 많이가 10회 상담인 것 같아요. 정신분석적인 상담은 조금 특수해서 아주 깊은 내 무의식을 막 파헤치고 이런 거다 보니까 막 5년, 10년 이렇게 잡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고 3번씩 만나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쪽 전공자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정신분석적인 것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건 약간 논외로 두고 일반적인 현실에 기반한 상담은 대체로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회기당 보통 한 10만 원으로 일단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일 거예요. 편차가 있지만 대략 많은 센터에서 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랑 상담을 하는 게 좋을까? 우리나라에는 현재 정말 많은 자격증이 있어요. 상담 관련한 자격증의 개수만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아요. 심리와 상담이 두 단어를 엮어서 상담 심리사, 심리 상담사, 무슨 치료사 뭐 해가지고
무척 많은 자격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어요.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인증 자격증이지만 그냥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국가 공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학회에서 상담 자격증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께 상담을 받는다면 이 두 가지를 좀 챙겨보시라 하고 싶어요.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자격증을 주는 학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그리고 한국상담학회. 이 둘 중에 하나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군. 조금은 확실하게 믿고 이 상담사의 자격을 받아들이셔도 괜찮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하나마다 하나씩 2개씩 있을 정도로 요즘 난무한 게 상담센터. 그 안에서 실제 상담사가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진 1급, 2급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2급보다는 1급이 더 많은 경험을 가진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담사가 둘 중에 하나의 자격증이 있는지, 그리고 1급인지 2급인지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실 수 있느냐? 이 홈페이지 가시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최현정이다. 그럼 최현정을 검색하잖아요. 자격증을 딴 순서대로 번호가 나와요. 상담사 자격증을 내가 몇 번째로 땄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350번 번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한국의 상담사의 350번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0몇 번이다. 그러면 더 최근에 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번호가 작을수록 더 오랜 경험을 가진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경험치에 대해서는 그 번호로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상담소가 이렇게나 많은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 상담 관련 대학원에서 부설한 센터가 있어요. 그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각 학교에서 부설한 상담센터 내에 상담사는 대체로 그 상담을 가르치시는 교수진인 경우가 많고요. 진짜 잘하세요. 잘한다라는 것도 상담이라는 게 대면 개인 서비스다 보니까 이거를 아주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랑 맞고 안 맞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참 일반적으로 말하긴 어려운데 저는 대학원에서 부설한 센터면 일단은 크레딧을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또 2편에서 또 이어가서 할게요. 아주 개괄적인 설명을 지금까지 해드렸지만 깊은 이야기는 2편에서 이어갈게요. 2편에서는 제 개인적인 상담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좀 됐나요? 상담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담에 대한 A to Z 오늘은 여기까지